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집에 엄마와 같이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놈의 무당. 때려 죽일 놈의 무당 때문이다. 고작 신내림 한 번 받은 사람을 마치 신처럼 믿고 따르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31에 4년제 대학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백수다. 내 앞길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을 오로지 무당의 구수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디가? 술 먹으러 간다. 전화하지 마. 두개골을 잘게 깨부수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졌다. 살며시 눈을 떠 주변을 살펴보니 옆에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있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다. 어젯밤 난 친구와 술 약속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가벼운 타박상이야. 큰일 날 뻔했어. 이쯤 되면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를 원망하고 싶어졌다. 학교폭력과 각종 질병에 다 걸려 원만하지 않는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번번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던 나에게 교통사고라니. 잘 풀리는 남들에 비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정말 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을 정도였다. 정말 여기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야. 병원 퇴원 후 무당 노래를 부르는 엄마의 청을 못 이겨 할 수 없이 무당집으로 끌려오고야 말았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무당집이었지만 무언가 주변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허름하고 오래된 대문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수십 개의 방울이 나를 반겼다. 방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라도 한 것처럼 혀를 차며 표독스럽게 나와 엄마를 째려보는 무당이었다. 눈매가 아주 사납고 무서운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아주 강했다. 큰일이야. 얘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어? 다짜고짜 엄마에게 호통치는 무당이었다. 기분 나빠 당장 무당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가고 싶었지만 심상치 않은 무당의 기세에 억눌려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화장은 다른 무당들과는 달리 독특했다. 유난히 새빨간 립스틱과 너무나도 하얀 얼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낄 만큼의 눈 화장이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귀신 놀이터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무당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나를 쏘아보는 눈빛은 마치 내 몸에 달라붙은 귀신을 쳐다보는 눈빛 같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애는 귀신이 좋아하는 몸으로 타고난 애야. 최근 들어 귀신이 더 많이 붙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시기가 온 거야. 내가 살려면 4일간 혼자 집에 살아야 되고 아무도 만나선 안 돼. 설사 누가 오더라도 절대 집 문을 열어주어선 안 돼. 알겠어? 무당의 말투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마치 이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하지만 4일간 혼자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레 무당에게 물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주 새빨간 립스틱을 한 무당은 입맛을 한번 다셨다. 그리고 싸늘하고 차가운 말투로 내 귓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죽어. 온몸에 오돌토돌한 소름이 돋았고 몸에 있는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된 이상 믿져야 본전이었기에 난 무당의 말대로 4일간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도 잘 생각했다는 듯 4일간 외할머니 집에 머물러 있는다고 했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하고 적막감이 돌았다. 4일간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싶었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공원도 걷고 싶었고 엄마와 나란히 TV 앞에 앉아 드라마도 보고 싶었다. 하염없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왠지 모를 서늘함과 한기가 돌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을 때였다.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칼 가는 소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왔다. 마치 이 집안에서 누군가 칼을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칼 가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당장이라도 집 문을 열고 인파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무당의 말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집안에 가만히 있자니 이상한 소리에 내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군가 현관문을 부술 기세로 문을 두드렸다.
순간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고 살며시 현관문 쪽으로 숨죽이며 다가갔다. 마치 내가 집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 마냥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이대로 가만히 집안에 있다간 심장마비로 죽을 것만 같았다. 난 조심스레 현관문 앞쪽으로 다가갔고 이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엄마임을 알 수 있었다. 문 열어봐, 민수야. 엄마야. 분명 외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한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 문 앞에 애타게 나를 부르며 문을 열라고 말했다. 엄마의 모습이 맞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줄 수도 없었다. 아직 4일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내가 만약 지금 문을 연다면 무당의 말대로 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발 문 열어봐, 민수야. 엄마야. 안 돼. 지금 문 열면 나 죽을 수도 있다고. 침대 밑에 무당이 숨어 있어. 어서 나와. 내 방에서 방바닥이 다 깨진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손에는 칼을 쥐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무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간 몸이 돌이라도 된 듯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화가 주체가 안 되는 무당은 미친 듯 숨을 몰아쉬며 내게 말했다. 나가지 마. 그리고 난 알 수 있었다. 밖에 있는 엄마는 가짜라는 것을.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현관문을 진짜 엄마라면 모실 리 없을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지라 이렇게 글로 올려보는 날도 오게 되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악몽 같았던지라 잊고 싶었지만 이젠 많이 덤덤해져서 편한 문체로 글 써봅니다. 글을 써본 경험도 없고 나름 전후 관계가 이해가 가도록 쓰다 보니 글이 조금 길어질 것도 같습니다만 그냥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겪기 전 평소에 귀신을 본다던가 바위를 눌렸다던가 하는 경험은 전혀 없었어. 제가 겪은 사건 정황은 대략 2010년 10월부터 출국하기 전 2011년 말까지 집에서 겪은 일이야. 난 군 제대를 하고 복학 전까지 3개월간 부천 호스트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같은 아파트 동에 살던 친구 소개로 일주일 나갔다가 눌러 앉게 됐어. 여자 호스티스가 손님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 진상 손님 없이 술 먹고 노래만 해주는데도 팁을 많이 주거든. 그러다 손님으로 왔던 H 누나랑 친해졌어. 나보다 4살 위였지만 나이 차는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했어. 친구 따라 한번 호기심에 와본 일반인이었는데 나랑 되게 잘 맞아서 연락처도 알려주고 밖에서도 몇 번 만나고 하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 술 먹고 진상 피던 손님의 차를 내가 박살을 냈는데 견적이 3천만 원이 나왔어.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됐는데 나도 취기가 올라서 주체를 못했지. 그 뒤는 뻔해. H가 어찌 알고 빚을 갚아주고 방학이 끝나고 일을 관뒀어. 그리고 나서도 그 H랑 쭉 연애했어. 착하기도 했고 돈 잘 쓰고 하니 안 만날 이유가 없었지. 그렇게 몇 달쯤 지났나? 아빠가 조금 무서운 편이었는데 1년 동안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밖으로만 나돌다가 결국 아빠 눈밖에 나서 집에서 쫓겨났어. 난 바보같이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H는 회사도 때려치우고 둘이 방 얻어서 같이 살았어. 그땐 서로가 참 어렸었던 것 같아. H는 집도 나름 산다는 얘기를 자주 하기도 했고 그냥 H가 생활비 다 대고 용돈 받고 학교 다니고 살았어. 학교 가기 싫으면 그냥 둘이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2년을 살았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유난히 대판 싸우다 얘기가 나왔는데 다 큰 처녀가 나랑 별 문제 없이 돈 펑펑 쓰며 같이 동거한 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만나기 얼마 전에 결혼이 파투가 나고 우울증이 와서 부모님이 좀 뭐냐오냐 했던 거야. 대출하고 카드빚 같은 것들도 H의 엄마가 다 갚아준 거였어. 울면서 나 지금도 엄마 몰래 대부업에 3천만 원 빚 있다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사실은 H가 나한테 속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얘기하자니 너무 길어져서 스킵할게. 여하튼 그 뒤로 나는 바로 집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비밀을 알게 되니 결국 서로 소원해졌고 한 달에도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계속 반복했어. 그러던 어느 날 H에게 선을 봤다는 얘기를 문자로 받고 선본 남자의 등에 업혀오는 모습을 H의 집 앞에서 본 게 서로가 본 마지막 모습이야. 미련이 많이 남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몇 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가 전화를 받길래 포기를 하게 됐어. 그러고 몇 달 뒤였나? H에게 너무 급하다고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
오죽급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나 싶었지만 내가 참 나쁜 놈인 게 아직도 그 남자랑 만나면서 이러는 건 좀 실례 아니냐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어. 그 뒤로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일본 유학 준비하면서 어학원 다니고 하느라 한동안 친구들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어. 그래도 떠나기 한 달 전 즈음인가에 친구들을 만나다가 H의 친구에게도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좀 이상했어.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내 멘탈은 무너져버리게 돼. 나랑 이별 후 얼마 안 가 H가 상 받다던 남자와 결혼한 얘기. 선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 입사한 회사의 남자 동료였던 얘기. 회사로 빚 독촉 전화 와서 결국엔 빚이 들통난 얘기. 빚 들통나서 매일 싸운다고 울고불고 H의 친구에게 밤마다 전화했던 얘기.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지만 전부 다 사실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뛰쳐나왔어. 그리고 내 악몽 같은 시간은 이날 밤부터 시작돼. 집에 돌아와 누워서 많이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삐에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당황해서 뭐야 이거 하는데 말도 안 나오고. 사실 내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이불 속에서 내 발목을 턱 잡더라. 너무 놀라서 발버둥 치고 소리치는데 겨우 끄끄거리는 소리만 목에서 나오고 나는 본능적으로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촉감도 그렇고 손의 무게가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 무거운 손으로 발목에서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뱀이다리 틀듯이 더듬더듬 감싸면서 천천히 올라오더니 내 가슴 위로 뭔가가 턱 걸터 앉더라. 이미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 거진 간질 환자 수준으로 몸을 버둥거려 봤지만 저항할 수가 없었어. 결국 너무 무서워서 내 딴에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내 얼굴을 촥 감싸더라. 아마도 그것의 손이 아니었나 싶어. 그리고 내 코앞 거리에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 눈을 감았어도 내 얼굴 앞에 바로 뭔가가 있으면 느낌이 오잖아. 심지어 숨소리 같은 것도 느껴졌어. 단전 저편에서부터 깊게 들이마시는 듯한 아주 깊고 긴 숨소리. 아무것도 내 눈에 안 보였는데 그것의 색깔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온통 칠흑 같은 검은색이고 여자라는 걸 제외하고는 자세한 형체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게같이 가시가 빗발치고 빨간 눈.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도 등이 덜덜 떨리고 너무 힘을 줘서 턱에 경련이 올 정도였어. 나에게 했던 말은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 그게 직접 소리를 내서 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머릿속에 텍스트처럼 턱턱 들어왔어. 얼굴을 맞대고 내가 지금은 그냥 가는데 다음에 오면 나 혼자 가지는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쓱 사라지더니 몸이 가벼워졌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야 내 방의 베란다 창문과 책상 같은 것들이 흐릿한 디테일로 보이기 시작하고 몸이 움직이더라. 나는 몸이 움직이자마자 불을 잽싸게 켜고 한동안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꿈을 꾼 건지 귀신을 본 건지 잘 몰랐지만 결국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세 번째 이야기, 실신.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코인 노래방에 갔어. 비록 응치지만 열심히 열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 집에서 저녁 먹었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 좀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어. 그렇게 자다가 깼는데 좀 어지러운 거야. 왜 이러지 하다가 일단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갔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 내린 것까지는 기억나. 근데 갑자기 눈은 감겨있고 노래방에서 불렀던 팝송 중 하나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계속 울리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다시 자러 갔다가 깬 줄 알았는데 침대라기에는 바닥이 좀 딱딱하고 차가운 거야. 놀라서 바로 일어났는데 내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던 거였어.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아픈데 갑자기 움직이니까 속이 뒤틀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바이트 했어. 다행히 다시 방으로 천천히 돌아와서 누워있으니까 1시간 정도 후에 몸은 원상태로 돌아왔어. 기억에는 없는데 몸이 뒤로 넘어갈 때 본능적으로 안 다치게 넘어갔나 봐. 엉덩이랑 허리 쪽 약간 아픈 것 빼고 머리는 안 다친 것 같아. 근데 정신적 충격은 심하더라. 아파서 병원 가본 지도 2년은 넘은 것 같고 군대도 갔다 온 내가 갑자기 기절을 할 줄이야.
만약 잘못 넘어졌으면 그대로 인생과 작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허무한 거야. TV에서만 보던 일이었는데 아마 기절한 원인은 돼도 안 되는 고음 노래를 너무 열심히 열창한 탓인 것 같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의 원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 선배는 악마에 들렸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영어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영어 선생님은 목사셨어. 야간학교 그런 거 다니면서 안수 받으셨더라고. 나는 이 영어 선생님이랑 친했어. 내가 워낙 신비한 동화나 악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물어봤거든. 선생님은 성경에 있는 악마 얘기를 잘해주셨어. 이 이야기를 들은 날은 점심을 먹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선생님이 혼자 계셨을 때야. 나는 선생님한테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 여기서 귀신은 무속의 귀신과는 달라. 죽은 인간의 영이 아닌 악한 영, 기독교의 악마지. 어쨌거나 선생님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하시고서 말씀을 시작하셨어. 10년 전인가 내가 중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있었어. 그 학생이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들린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기도원이요? 거기에 귀신이 왜 있어요? 라고 내가 묻자.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원래 하나님을 잘 만나는 자리일수록 악마들이 더 꼬여. 귀신은 하나님이 인간과 친해지는 걸 싫어하거든. 하여튼 그래서 기도원도 함부로 가면 안 돼. 근데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애가 밥을 안 먹어. 점점 야위어 가더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애가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정신을 차려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더래.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외워보게 했지. 읽어보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귀신 들린 영혼이 말했어. 선생님은 사도신경을 그의 외아들에서 멈추셨어. 그리고 내 눈을 쳐다보았어. 그 다음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소름이 돋고 말았어. 예수를 발음하지 못하는 거야. 흔히 가톨릭에선 엑소시즘이라고 하지. 개신교에선 축기라고 하는데 가톨릭처럼 성수 부리는 의식은 안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해. 선생님은 그 학생을 위해서 교인들이랑 모여서 대적 기도를 엄청 하셨어. 대적 기도란 축기하는데 하는 기도를 뜻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는 당연히 해피엔딩일 줄 알았다. 하나님께선 악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은 앞으로 나의 신앙관을 흔들어 놓는 말씀을 하셨어. 농약 먹고 자살했어. 그 학생은 천국 갔을까요? 그건 모르지.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셨다. 나는 불안했다. 이것도 신의 뜻인가? 신에 대한 불신과 악마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는 오후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집에 대운.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야. 배경을 조금 말하자면 엄마는 시골에서 홀로 상경해서 공장 일을 하다가 아빠를 만나 일찍 결혼했고 누나와 나를 낳았어. 그러다 시집살이가 너무 혹독해서 아빠랑 아빠 월급날 월급 봉투를 들고 야반도주 하듯이 할머니로부터 도망쳐 나왔어. 내 할머니지만 정말 못된 노인네거든. 암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신림동 어느 작은 골목 쇠빵살이를 시작했어. 둘 다 사회초년생이고 애도 둘이나 있어 엄마는 일을 나갈 수 없었으니 아주 가난했지. 간신히 몸만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었고 그런 방들이 복도를 따라 서너 개 줄 지어 있는 구조였어. 이웃들이 다 비슷한 또래의 애 엄마들이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대.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애들 하나씩 둘러엎고 집 밖에서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정말 괴팍하고 무섭게 생긴 노파 한 명이 다가오는 거야.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키는 쬐깐하고 승복 차림에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얼굴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주름들 사이로 매섭고 동그란 눈이 번뜩번뜩하는 세상 처음 보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대. 다들 졸아서 뭐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다가와선 우리 집을 가리키면서 말을 걸었대. 저기 두 번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라고 할머니가 말했어. 저희 집인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엄마가 대답했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집에 대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요. 다들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며 뭐야 하고 있었대. 이상한 거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집으로 잠깐 따라 들어와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아시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들여보내요? 라고 엄마가 대답했대. 엄마는 돈 뜯어내려는 사기인 줄 알고 계속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해. 저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세상 공부하는 사람인데 멀리서 보니까 이 집에서 환한 빛이랑 좋은 기운이 쐬어 나와서 쫓아왔어요. 저는 그 기운 더 잘 받도록 살짝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자 옆에서 듣던 친구들이 설마 별일 있겠냐며 한번 해보라고 등 떠밀기 시작했대. 엄마는 마지못해 그 노파와 집에 들어갔어. 방이 좁으니 친구들은 방문 밖에서 빼꼼 구경을 하고 노파는 집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더니 그릇에 초를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만 쌀을 담아오라고 했어. 쌀을 담아오자 노파는 쌀에 초를 꽂아놓고 불을 붙이려다가 친구들 쪽을 휙 돌아보더니 지금 달거리 중인 분인 계신 것 같은데 부정 탈 수 있으니 집 밖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했어. 했더니 한 명이 조용히 나갔대. 노파는 초에 불을 붙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 그러곤 엄마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상관없으니 지폐 몇 장 올려놓고 절을 하라고 했어. 엄마는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대충 가진 만큼 올려놓고 시키는 대로 절을 몇 번 했지. 의식은 그게 끝이었대. 그러고서 노파는 부적을 한 장 써주면서 몸에 지니고 있다가 새벽 서너 시쯤에 어느 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태우고 기도드리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노파는 갔고 엄마는 퇴근한 아빠에게 말도 못하고 코 골며 자는 아빠 옆에서 부적을 꼭 쥔 채 콩닥콩닥 대면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지. 긴장돼서 잠도 안 오고 기다리는 몇 시간이 엇것 같더래. 상상해보니 귀여워. 그렇게 시간이 되자 엄마는 살금살금 빠져나가 노파의 미션을 클리어했어.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엄마는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느닷없이 사업을 물려받게 돼. 바로 비디오 대여점. 평소에 관심도 보고 들은 바도 단 일도 없었는데 뭔가에 홀린 것처럼 비디오 대여점을 시작하게 됐대. 그때가 약 25년 전인데 아마 기억하는 아재들도 있겠지. 그 당시 비디오 대여 사업은 몇 년간 정말 대박을 쳤어. 물론 그걸로 우리 집이 부자가 된 건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 몇 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우리 가족은 단칸방을 벗어날 수 있었고 누나와 나를 교육할 수 있었고 엄마 아빠는 더 나은 직종으로 또 갈아타고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남들처럼 평범한 부족할 것 없는 가정이 되었어. 물론 우연일 수 있고 운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으로 이루신 거지만 그날 받았던 그 대운이 우리 가족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초석이 된 것 같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시더라. 또 어머니는 친구들이랑 가끔 점집에 다녀오시는데 어느 점집에 가면 엄마가 가진 복으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을 항상 듣고 오셔. 6번째 이야기, 트라우마. 지금 20대 중반이 넘어서지만 난 배달시킬 때나 택배 시킬 때는 초인종 누르지 말고 문 살짝 두드려 달라고 하거든. 왜 그런지 얘기해보자면 내 친한 친구들은 다 아는 얘기야. 나 중학생 때 너무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모님 졸라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맨날 조르니까 엄마가 시간 날 때 부동산 들리셨나봐. 근데 마침 싸게 나온 집이 있었는데 뒤에 관악산도 있고 공기도 좋더라. 우리 집 팔면 전세 조금 넘는 집이고 사기에는 대출을 조금 받아야 돼서 그냥 한번 살아보자 해서 전세로 계약을 했었어. 32평인가? 우리가 원래 살던 빌라가 14평이었는데 팔아서 이 정도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 전세 올 정도면 되게 싸게 나온 거였거든. 원래 누가 살았냐면 가족들 다 필리핀에 이민 가고 남은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살고 계시다가 넓은 집에 적적하니까 집 내놓고 조금 작은 집에 가시려던 모양이었나봐. 우리 이삿짐 옮길 때 한 번 오셨는데 되게 좋은 분이셨어. 나 잘생겼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곱상한 분이셨어. 그때 아빠가 같이 식사나 하시자고 해서 대충 짐 다 옮겼을 때 아파트 앞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내 동생이 할머니 넓은 곳에 혼자 있기 무서워서 이사 가는 거죠.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 나이쯤 되면 무서운 것보다 외롭다면서 가족이나 보러 갈까 생각 중이셨나. 암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솔직히 무섭다고 하셨어.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곳인데 밤만 되면 어두컴컴하고 TV 소리 꺼지면 적막한 게 되게 무섭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악몽도 꾸신다고 하셨었어. 그리고 거기 살게 된 지 2주쯤 지났을까? 난 중3이었는데 동생은 시험 끝났고 나는 주말 걸쳐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가족들 시골에 가는데 나만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부모님이 혼자 잘 있을 수 있냐면서 걱정하는데 나는 당연히 혼자 있는 게 좋았지. 친구들도 부르고 부모님이 과자 같은 거 많이 사 먹지 말라고 5만 원인가 주셨던 것 같아.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는데 공부도 어느 정도 했겠다. TV 보는데 스펀지 공포 특집이 나오더라. 그때 아나운서 김영란 씨인가? 그분이 외국 터널 괴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 엄청 무서웠어. 그래서 보자마자 무서워서 축구틈 막 소름이 끼치면서 넓은 집에 나만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암튼 딱 이불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고 친구들이랑 문자하면서 무서움이 줄어들길 바랐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리더라. 꽤 깜짝 놀랐지. 당연히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문 안 열고 스피커폰을 들여다봤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했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움직이면 불빛이 켜졌다가 꺼지잖아. 근데 불이 꺼졌다가 집 앞에 불빛이 다시 켜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스피커폰에 대고 소리 질렀어. 근데 갑자기 복화광에서 우기명이 눈 안 보이게 머리 기른 거 있지. 그것처럼 머리 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콧구멍 들이대고 킁킁대는 거야. 너무 소름 돋아서 빨리 끊고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했지.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아저씨 얼른 올라와 주시라고. 내가 울먹거리면서 막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목소리 때문이었는지 별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올라오겠다 하시더라. 그리고 전화 끊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무서운데 다시 스피커폰 들여보게 되더라. 우리 집이 901호였는데 우리 집 반대편에는 902호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엘리베이터, 그 반대편에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는데 이 미친 새끼가 902호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행색이 너무 무서웠어. 얼굴은 거무튀튀한데 옷은 완전 무슨 새하얀 속옷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초인종 누르고 스피커폰에 안 보이게 막 숨는 거야. 내가 이때 초인종 트라우마 생겼어. 902호에 아주버님이랑 아주머니랑 내 또래 여자애가 살았었는데 막 손에 이상한 거 들고 있고 나쁜 짓 할 것 같아 보여서 무서운데도 스피커폰 켜고 울면서 아주머니 문 열지 마세요. 미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갑자기 초인종 아래 숨어 있다가 대뜸 우리 집 쪽으로 오더니 우리 집 문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차는 거야. 이때 진짜 너무 무서워서 엄마 전화 받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우니까 몸이 막 굳더라. 그놈이 계속 문 차고 있을 때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 들렸어. 9층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온 거였지. 혹시나 해서. 아저씨가 교대하시는 분까지 불러서 2명이서 오셨더라고. 엘리베이터 안내 소리 나자마자 그 새끼는 계단 쪽으로 튀더라. 경비분들도 눈치채셨는지 한 분은 계단으로 가시더니 한 분은 다시 엘리베이터 타시는 것 같더라고. 스피커폰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소리만 잘 들렸어.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러고는 고요해졌지. 고요해지니까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밖의 상황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엘리베이터는 어디서 멈추나 경비원 아저씨가 잡았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문 거는 거 있지. 그거 걸고 문 살짝 열었어. 그러고 아저씨 계세요. 말하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중에 CCTV 돌려보니 이 미친 새끼가 도망치려 안 내려가고 위층 올라가는 계단에 살짝 숨어 있었던 거야. 후에 경비 아저씨들께서는 당연히 도망치는 줄 알고 한 분은 계단으로 내려가고 한 분은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잡고 있으려고 하신 거였는데 내가 욕을 싫어하는데 그때 생각하면 욕이 절로 나와. 시발 내가 귀가 밝아서 망정이지. 누가 뛰어오는 소리 듣자마자 계단 쪽 보니까 새하얀 옷 입은 놈이 막 뛰어오고 있어서 바로 닫았어. 닫자마자 다시 그놈이 쾅쾅 문 걷어차댔어. 그때 왜 바로 경찰 부르려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듯해. 괜히 공포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답답한 행동을 해도 이해가 갔어.
난 그냥 빨리 경비 아저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문 차는 소리도 안 들리고 고요하더라.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곤충 소리들밖에 안 들렸던 것 같아. 정신줄 놓고 있는데 다시 쿵쿵 소리 나더라. 경비 아저씨였어. 경비 아저씨다. 문 좀 열어봐. 스피커폰으로 보니 경비 아저씨 두 분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 문 열자마자 아저씨한테 안겼어. 난 남자인데도 안겨서 엉엉 울었어. 아저씨들 표정은 뭔 일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허 웃으시면서 왜 우냐면서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면서 1층까지 내려가면서 보고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한 분은 우리 집에 들어 계시고 한 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다면서 가시고 그 다음 폰 보니까 엄마랑 통화 연결은 됐는데 통화 시간이 15분 남짓 하더라. 난 진짜 몇 년은 지난 것 같은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고작 15분 남짓한 시간이었던 거였어. 그때는 난 아이스크림 폰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뭔 일인가 싶어서 계속 말하고 있었더라고. 뭐라 대충 말하니까 바로 아빠랑 동생이랑 올라오셨어. 고향이 전주여서 한 4시간 뒤에 오셨던 것 같아. 난 진이 다 빠져서 그 사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TV 보시면서 나 지켜주고 있었어. 엄마 아빠 오셨을 때 엄마 말로는 경비 아저씨가 애가 뭔 헛것이라도 본 듯 애가 놀라서 있다가 진이 빠져서 잠들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일부러 안 깨우고 계속 자게 내버려 뒀대. 눈 떠보니 아침이더라. 그동안 아빠는 경비 아저씨도 잘 모른다고 하고 애가 뭔 헛것을 본 건지 악몽을 꾼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보셨나봐. 보자마자 경찰 부르셨다고 하더라. 엄마 아빠도 보시고는 너무 놀라셨고 나 큰일 났을까봐 엄마는 막 우셨었어. 그 새끼 행적을 보니까 우리 뒷산에서 내려왔더라고. 근데 되게 멀쩡하게 삼선 운동복에 모자 쓰고 다른 사람 들어올 때 지하주차장 통해서 같이 아파트에 들어왔더라고. 지하주차장에서 내가 말한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무슨 가발 같은 거 쓴 거였어. 그래서 모습이 되게 소름 끼치게 생긴 거였어. 막 화장도 하고 그리고 존나 치밀하게 뒷산으로 빠져나갔어. 그 후에 경찰도 와가지고 조사도 받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몇 번을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더라. 피곤했었어. 아파트 구조도 되게 잘 알고 있다는 거 빼고는 단서가 없고 뭔 큰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서 결국은 못 잡았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 고등학생 때까지 그 아파트 살았는데 절대 집에 혼자 있던 적 없고 학원도 다니면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고 야자 늦게 끝나면 꼭 아빠가 데리러 오셨어. 그 사람은 장난이었는지 뭔지 아직도 모르겠고 내 생각엔 장난으로 그런 짓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나쁜 놈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끼쳐서 배달시키거나 택배 시킬 때 꼭 주문란에 초인종 누르지 말고 문 살짝 두드리라고 했어.